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분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데스크탑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언타이틀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데이 1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작업했던 그 파일이죠. 작업했던 파일을 오픈을 하시면은 그때 그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 파일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 활용법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새로 열리면요. 기존에 썼던 코드들은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이미 코드가 실행된 결과만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시 이것들을 스크립트를 불러왔을 때에는 새로 또 실행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행 숫자가 1로 나오게 되죠. 새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불러오고 나서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중단을 하고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를 켰을 때 주피터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를 켰을 때는 다시 코드를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는 Shift 키랑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주면은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볼 거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단 파이썬을 쓸 때 파이썬에서의 데이터 구조와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연속형 데이터, 즉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의 성적, 누군가의 키,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 제품의 강도, 불량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형 데이터,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주형 데이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문자나 항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름이라든지 주소, 성별 또는 뭐 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산에 서열이 있든지 없든지 항목으로 딱딱 구분되는 데이터들을 범주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분석가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데이터 타입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가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가를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인지 범주형 데이터인지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먼저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 이 변수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쓰자면은 데이터를 특정 이름을 붙여서 데이터에 특정 이름을 붙여서 또는 뭐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담는 공간. 변수 안에 담긴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컴퓨터에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라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담았을 때 그 데이터들이 다 메모리 안에다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선언이 된다라는 뜻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200이라는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 코딩에 의해서 100 더하기 200은 300이다 라는 결과를 출력해 주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00이라는 결과를 계속해서 다음 스크립트나 또 다른 연산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결과를 어떤 공간에다가 담아두고 들고 다니게 되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 더하기 200을 a라는 변수로 선언을 하면요. 이제 이 a라는 알파벳은 즉 100 플러스 200의 결과인 300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0 플러스 200의 결과가 a라는 이름의 변수로 선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equal 표시 같다라는 의미는 a랑 100 플러스 200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른쪽의 연산 결과를 a라는 이름의 변수로 집어넣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 언어나 C++, 자바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도 똑같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라는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들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잘 활용하게 되면요. 연산을 쉽게 처리하거나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파이썬에서는 변수명을 한글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근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나 분석가들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 영어로 이 변수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알파벳이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한글로도 변수명을 선언할 수는 있다. 그래서 100 플러스 200을 제가 결과 1 이렇게 선언을 해도 결과 1이라는 글자 안에 300이라는 숫자가 담겨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를 한번 선언해 주게 되면요. 다음 연산 때 결과 1에다가 500을 더하겠다 하면은 다음 연산 때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산에 대한 결과나 특정 데이터를 특정 단어 또는 알파벳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변수는 결국 데이터를 담아두는 공간이다. 내가 이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산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다 라고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 형태로 이루어진 범주형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 B라는 공간에 범주형 데이터 하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따옴표 1개 또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또는 쓰고 싶은 글 또는 항목, 문자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를 제가 문자 형태로 B에다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안녕하세요라는 이 글자가 문자의 형태로 B라는 변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선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를 다시 불러와 보시면은 B라는 글자를 실행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형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나 아니면은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숫자도 내가 10살, 11살, 12살 이렇게 연속형 형태로 쓸 수도 있겠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와 같이 문자 형태로도 써줄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C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숫자를 입력해서 출력했을 때와 다르게 따옴표 안에 숫자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문자 형태로 C라는 변수 안에 담겨 선언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를 따옴표나 쌍따옴표 또는 숫자의 경우 그냥 타이핑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자를 그냥 사용한다, 안녕 이렇게 따옴표나 쌍따옴표 없이 이런 문자를 어떤 변수에 그냥 선언을 하게 되면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된 결과를 같은 셀 내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 줄을 바꿔서 그 아랫줄에다가 D라는 알파벳을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첫 번째 줄에서는 안녕이라는 글자를 D에다가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안녕이라는 글자를 그냥 출력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출력하는 함수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툴이다 보니까 분석의 결과를 빨리빨리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셀에서 맨 아랫부분에 특정 변수나 어떤 계산의 결과를 써주게 되면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지 않아도 그 결과가 아래 창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줄 코드, 두 번째 줄 코드, 제가 줄별로 코드를 구분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코드가 몇 번째 줄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정 줄에 있는 단어나 데이터를 바꿔야 할 때 그때 이게 어떤 줄에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줄이 막무가내로 길어지게 된다면은 만약에 내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 오류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뷰라는 메뉴에 Toggle Line Numbers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코드가 몇 번째 줄에 위치했는지 숫자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 Line Number, Show Hide Line Number in Cell 이 버튼을 눌러서 어떤 라인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계속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뷰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는 나중에 다시 키더라도 이 번호들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랑 숫자를 한번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데이터 타입을 연속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로 구분을 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하냐 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파이썬에서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 타입이라는 기능 안에 내가 선언한 변수를 입력을 해주면요,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타입, B라는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A에는 INT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B에는 str이라는 타입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 먼저 이 INT는 뭐냐면은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정수형이라는 뜻이죠. 정수로 이루어진 숫자, 그래서 인티저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int와 인티저의 데이터 타입이 또 구분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tr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거의 약자냐면은 스트링, 문자열의 약자, 스트링의 약자 st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정수 형태인지 문자열 형태인지 또는 실수형 같은 것도 있겠죠. 실수형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소수점 같은 거예요. 2라는 변수에 3.4 이렇게 입력을 하고 타입으로 이 2라는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플롯이라는 타입이 나오게 되죠. 얘는 이제 실수형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 형태의 자료죠. 아까 위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타입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게 되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A는 정수형, B는 문자형인 데이터를 둘이 한번 더해 봅시다. 더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A는 인티저 형태고 B는 스트링 형태다. 이 두 개는 더해질 수가 없다. 네,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오류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타입인 숫자 100과 A 연산이 되고요. 또 파이썬에서는 이 정수형이랑 실수형끼리도 연산이 됩니다. 숫자끼리는 다 묶어서 연산을 해줘요. 대신 문자는 연산이 불가능하다. 아까 선언했던 C는 우리가 아까 문자 형태로 우리가 받았었죠. A 플러스 C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역시 에러가 나죠. A는 300이라는 숫자였고 C는 10이라고 생긴 글자였기 때문에 A랑 C를 더하게 되면은 역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안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 형태로 쌓여져 있는 이런 변수들을 내가 가져와서 변환해서 더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 타입을 앞에 써주고 그 타입 안에 바꾸고 싶은 변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C라는 문자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숫자의 형태로 계산이 되어서 A 플러스 인티저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진행하면은 계산 결과가 제대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데이터 타입을 잘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이썬 데이터 구조와 타입은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가 있다. 구조는 변수라는 구조의 이 데이터들을 담아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이썬의 아주 기초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들을 담고 다니는 이 변수와 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타입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데이터 타입과 변수를 사용하는 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진행한 이 스크립트는 유튜브 아래 블로그 링크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